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저의 전 직장 동료, 애증의 존재, 가끔은 술친구이자 고민 상담 서슴없이 해주셨던 저의 정말 소중한 친구 장강명 작가님께서 새 책을 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네. 오랜만이에요. 그쵸. 네, 반년 좀 넘게 네, 인사드립니다. 책 이게 뭐라고 해서 책 이게 뭐라고를 소개한다. 너무너무 정말 의미 깊은 순간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책인지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책 이게 뭐라고 시즌 2를 진행을 한 게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깨친 게 많았죠. 사람도 좀 바뀌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게 책이랑 책을 읽는 사람들 간의 관계 같은 걸로 바뀌어서 그런 생각들 뭐 이것저것 담아봤습니다. 독자분들 중에서 제목만 보시고 책 이게 뭐라고 팟캐스트를 했던 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내는 그런 에세이 아닌가,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책 얘기, 또 이제 작가로서 저의 삶 얘기, 그리고 책 이게 뭐라고라는 팟캐스트를 제가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요조님이랑 얘기했던 얘기, 그런 것들 담았습니다. 저도 정말 이 책 너무너무 좋게 읽었어요. 일단은 이 책에 보면은 팟캐스트 하면서 만난 여러 작가님들의 책, 그리고 뭐 제 이야기도 다수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쓴 책 중에 나한테도 해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누가 내 해설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돈이 아닌 것으로도 읽기. 네, 그 책에 그걸 썼는데 그 구절을 이제 이 책에 작가님께서 인용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말하자면 이 책은 저의 해설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중간에 진짜 조금 해설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저는 그 부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 그래요? 정말 장강명 작가가 약 2년여간 이제 책 이게 뭐라고라는 팟캐스트를 했던 이제 과정을 어쨌든 적어놓은 어떤 기록이지만 그 안에 제가 굉장히 비중이 있는 조연으로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어쨌든 저한테는 제 해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아닌데 되게 주인의식을 느끼게 돼서 주변에 책 추천할 때 이거 읽으라고 되게 추천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장강명 작가가 너무 훌륭하게 쓴 책이라서도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해석한 나를 너무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 나 이런 해설이 있어 라고 하는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엄청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책에 보면은 읽고 쓰는 인간 장강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얘기해 볼 때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소설가 장강명이 얼결에 도서 팟캐스트의 세계에 들어가 2년여간 지낸 이야기 네. 라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설가 장강명의 태도라는 것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팟캐스트에 등장하는 다양한 작가들과 다양한 책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소설가 장강명이 생각하고 있던 읽고 쓰는 사람이라는 것의 태도를 계속 비교해보고 부딪혀보면서 나에게 읽고 쓰는 것이란 무엇인가, 소설가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사유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책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네. 근데 소설가의 태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소설가 장강명은 소설가란 모름지기 세상과 불화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불화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소설가가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제가 2018년, 19년 또 2020년 초반까지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한국에서 뭐 소설가가 어떤 상업적으로 막 성공을 하기 쉽다 막 이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화사에서 시나리오 같이 개발하자,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제안을 받거나, 무슨 시사 프로그램 뭐 이렇게 진행 같은 거를 제안을 받을 때 일단은 직관적으로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소설이야 라고 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거절했지? 그게 더 수입도 좋고
많고 뭐 여러 가지 기회도 있을 텐데 라고 하면 나는 소설을 쓰고 싶어서 소설을 내가 수입 때문에 쓰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데까지만 생각이 진행이 돼도 그러면 지금 잘 팔리는 소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떤 소설을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쓰고 싶은 소설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소설들을 쓰고 싶더라고요. 제가 감명적 깊게 읽었던 소설들 그리고 그 소설들이 보니까 당대에 되게 이제 그 당대랑 불화했던 그런 소설들이에요. 뭐 판매 금지가 된다든가 네. 뭐 원고가 막 출판사를 못 찾는다든가 나왔는데 막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든가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소설을 쓰고 싶어 한다면 나도 그런 태도 아니면 나한테 그런 길이 펼쳐져도 뭐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세상과 불화하는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장강명 작가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 고전들의 태도를 네.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세상과 불화하고 당대의 외면과 막 금지처분과 막 비난을 받지만 미래에 이렇게 인정받아 네. 클래식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책을 내가 쓰겠다. 나도 당대가 아니라 미래의 독자를 상상하면서 쓰겠다. 약간 그런 포부로 이제 계속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사회를 확장시켜 나가다가 갑자기 현타가 빡 오시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가지고 뭐 나도 클래식 같은 걸 써보고 싶다지 실제로 해보면 되게 어렵고 이게 될까? 지금도 저 이 영상을요 한 10년쯤 뒤에 갑자기 책 이게 뭐라고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하다 제가 이걸 보면 되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저 땐 참 꿈도 컸네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런 작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쓴 글들이 막 10년 20년 뒤에 읽힐지 안 읽힐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욕심을 그렇게 부려보려고 그런 걸 쓰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쯤에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스토리 플롯 뭐쯤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뭐 대충 마무리하지라는 거랑 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더 밀고 나가는 거랑 되게 제 에너지도 많이 들고 하다가 아씨 내가 그렇게 글을 잘 쓰지 못하는구나 그런 현타가 왔었죠. 사실은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장강명 작가님의 치명적인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아까 표현해주신 그대로 나중에 내가 이 영상을 보면 되게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의 꿈을 내뱉는 거. 요즘 또 이제 쿨해야 되는 시대에 이렇게 막 자기 꿈 막 아, 불어하자며. 그리고 처음에 책 이게 뭐라고에 출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MC 제안을 받으시고 하는 어떤 과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장강명 작가님께서 책 이게 뭐라고가 아니라 책보다 여행이라는 다른 팟캐스트의 MC가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참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뭘 얻을 수 있고 뭘 잃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 아마 전혀 몰랐을 거고 뭐 요주님이랑 이렇게 친하게 책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상상도 못했을 텐데 일단은 다행이다. 지금 생각하면 막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다행이다. 초창기 때 너무 진행을 못 해가지고 저희 스태프들한테 네. 그 건물 지하 3층에 내려가서 3층에? 특훈 받았던 에피소드도 이제 적혀 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 시간들을 거쳐서 읽고 쓰는 장강명뿐만 아니라 말하고 듣는 장강명으로서 뭔가 좀 내가 발전한 게 있다, 이룬 게 있다. 그런 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스스로? 많이 발전했죠. 교감 능력이 커지고 제가 그리고 약간 말하고 듣는 거를 못하기도 못하고 좀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용 뭐 이렇게 뭐 메일로 보내주세요 뭐 이러고 뭐 굳이 또 뭐 막 만나서 얘기해야 되나 뭐 맞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사람이 얼굴 보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기는 참 소소한데 그런 테크닉들을 참 40대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알았던 거 아마 직업이 기자였던 거하고도 조금 상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기사로 쓸 내용 끌어내려고 막 질문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이런 거를 맞아. 하다 보면 있던 대화법도 까먹을 지경인데 그런 것들 저는 지금 말하고 듣는 제가 좋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팟캐스트 진행하시면서 작가님께서 약간 농담인데 농담은 아닌 어떤 묘한 태도로 나는 나중에 노벨 문학상 탈 거라고 그런 말씀 그건 농담이에요.
아니 농담인데 정말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어도 잘 말 못하잖아요. 쑥스러워서. 근데 네. 소년처럼 나중에 창피할 거 알면서도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뭐 이게 되게 거창하게 표현하면 문학적 야심인 건데요. 좋은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10년, 20년 뒤에도 독자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제가 어느 날 이제 뭐 20대 때 아니면은 뭐 10대 때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 책을 통해서도 읽는 사람에게 감동과 삶의 의미를 전달해 주시겠지만 소설가 장강명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미래의 어떤 작가 지망생들에게도 쓸 사람은 써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독려하고 용기를 주는 어떤 장강명 덕에 정말 소수이지만 읽고 쓰는 우리 같은 동족들이 힘을 얻고 계속해서 살아나가면서 세상과 불화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화이팅 뭐 이렇게 해야 네, 될 것 같은 화이팅입니다. 분위기네요. 그래서 화이팅. 앞으로도 건강하게 네, 네, 어디 아프지 마시고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 그렇게 하자. 로고송? 옛날처럼. 자, 아. 그러면 다음에 장강민 작가님 또 새 책 나오시면 그때 다시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